국민연금 월 62만 원. 이 돈으로 해외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솔깃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꿈 같은 이야기 이면에 숨겨진 어쩌면 처절할 수 있는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최근 은퇴 후 해외 이민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도전했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월 62만 원이라는 금액.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연금 전체 평균 수급액과 비슷한 수준이죠. 하지만 이 평균이라는 숫자 뒤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사실 국내에서도 넉넉한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연 해외에서는 어떨까요?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은퇴 이민지로 고려하는 필리핀의 경우 지방 소도시 1인 생활비가 최소 66만 원에서 92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62만 원으로는 필리핀에서도 가장 저렴한 곳에서조차 생활이 빠듯하거나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태국 치앙마이의 1인 생활비를 70만 원 선으로 언급하고 있어 62만 원으로는 역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모른 채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해외살이를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꿈꿨던 65세 박영주 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박 씨는 매달 국민연금 65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고 퇴직금은 이런저런 일로 대부분 사용한 뒤 남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동남아 월 50만 원이면 황제처럼 살 수 있다 는 자극적인 글들을 보고 큰 고민 없이 필리핀의 한 소도시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박 씨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렴하다고 생각했던 원룸은 생각보다 높은 공과금에 시달려야 했고 생활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필리핀 현지 원룸 월세가 26만 원에서 52만 원 사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신중했을지도 모릅니다. 식비도 문제였습니다. 현지 음식은 입에 잘 맞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한국 식료품을 찾았지만 어떤 품목은 국내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리 같은 경우 한국 라면 한 봉지가 2,000원에서 3,000원 수준에 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박 씨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비싼 외국인 진료비는 부담이었고 현지 의료시설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동남아 국가의 의료시설이 열악하다는 정보는 박 씨에게 너무 늦게 와닿았습니다. 단순 관광비자로 입국했던 터라 체류를 연장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예상보다 빠르게 생활비가 바닥나고 심각한 언어 문제와 문화 차이로 인한 극심한 외로움까지 겹쳐 몇 달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국 후 그의 수중에는 남은 자금이 거의 없었고 국내에서의 생활 역시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박영주 씨는 왜 실패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월 62만 원, 미화로 약 450달러 정도의 금액으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박 씨는 단순히 매달 지출되는 생활비만 어림짐작했을 뿐 초기 정착 비용,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 의료비,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비자 관련 비용 등 수면 아래에 숨겨진 막대한 지출을 완전히 간과했던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상의 자극적인 정보를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것도 큰 패인이었습니다. 최근 한 부동산 관련 기사에서도 은퇴 이민의 어려움으로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현지에서의 사회적 고립감 등을 꼽고 있는데 박 씨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은퇴 이민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바로 비자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MM2H 비자는 최근 개정 후 예치금이 무려 4억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태국의 은퇴 비자 역시 약 3천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월 62만 원 생활 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목돈이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의료 문제도 심각합니다. 태국 정부는 은퇴 비자 소지 외국인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약 1,000달러에서 2,500달러이
민간 의료 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경우 비자 정책이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어 현지 생활에 큰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환율이라는 변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해외 생활비를 달러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근과 같이 원화 가치가 불안정할 때는 연금 생활자의 실질 소득이 크게 줄어들어 생활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알려진 국가라 할지라도 주거비만큼은 예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경우 시내 1베드룸 아파트 임대료가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까지 치솟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은퇴 이민은 정말 불가능한 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있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이지수 씨의 사례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씨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월 15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퇴하기 5년 전부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씨는 태국 치앙마이를 목표로 정하고 최소 2년 동안 생활비, 비자 조건, 의료 시스템, 현지 문화 등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가입해 두었던 개인연금과 IRP 계좌도 꼼꼼히 점검하며 예상 수령액을 파악했죠. 태국 치앙마이가 은퇴 이민자들에게 비교적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녀는 남의 말만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현지 답사였습니다. 이 씨는 3개월 동안 에어비앤비로 치앙마이에서 직접 살아보면서 장점과 단점을 몸소 체험했고 현지 교민 커뮤니티와도 접촉하며 생생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자 취득에 필요한 예치금, 초기 정착 비용으로 집 계약금과 가구 구입비, 그리고 연간 의료보험료와 최소 6개월치 이상의 비상생활비까지 별도로 꼼꼼하게 마련했습니다. 기본적인 현지 언어를 배우고 영어 회화 능력도 꾸준히 향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지수 씨는 현재 치앙마이에서 월 120만 원 내외의 예산으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예산 안에서 생활하며 의료 서비스도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병원을 이용하는 등 현지 생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생활하는 은퇴 이민자들의 사례를 보면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62만 원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지수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공적인 은퇴 이민은 얼마나 적은 돈으로 버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 자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매달 들어가는 월 생활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은퇴 이민을 위한 최소 자금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5단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비자 취득 및 초기 정착 자금입니다. 국가마다 다르지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없다면 시작조차 불가능합니다. 둘째, 연간 고정 지출 예산입니다. 의료보험료, 주택 관련 세금, 비자 연장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월 평균 생활비에 안전 마진을 더한 금액입니다. 현지 물가에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해 최소 20% 정도는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든든한 비상금입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반드시 따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귀국 상황이나 질병,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비한 자금입니다. 일부 자금은 달러와 같은 안전 자산으로 보유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적인 은퇴 이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조언은 묻지마, 이민은 절대 금물. 철저한 사전 조사와 나만의 예산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희망하는 국가의 생활 환경, 즉 기후, 치안, 문화, 언어뿐만 아니라 최신 비자 조건, 의료 시스템,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공식 자료나 현지 교민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IRP, 주택연금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소득원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나만의 월 소득과 총 가용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언은 생활비, 이것만은 꼭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출 항목을 시뮬레이션해 봐야 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월세, 관리비, 공과금부터 시작해서 식비, 현지식, 외식, 한국 식재료 구입비, 의료비, 정기검진, 약값, 보험료, 예비비, 교통비와 통신비, 그리고 여가 및 문화생활비, 경조사비, 비자 연장 비용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고 예상 지출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언은 연금 플러스 알파 전략입니다.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 소득원과 비상금 확보는 필수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 생활의 기초이지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개인연금이나 IRP 등을 통해 노후 소득을 최대한 늘리고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신중하게 운용하여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든든한 비상금으로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조언은 현지 답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그곳에서 직접 살아보는 경험을 하십시오. 짧은 여행과 장기간의 거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직접 살아보면서 물가, 교통, 의료 서비스, 관공서 이용 등 현실적인 부분을 몸소 체험해야 합니다. 특히 언어 문제, 문화적 차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외로움 등 정서적인 부분도 미리 경험하고 내가 과연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조언은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해외 의료 시스템 및 관련 보험을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희망하는 국가의 의료 수준, 외국인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편리한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현지 의료보험이나 글로벌 의료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태국의 경우처럼 일부 국가에서는 은퇴 비자 발급 조건으로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월 62만 원으로 해외살이. 어쩌면 이 문구 자체가 하나의 환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이제 깨져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한 은퇴 이민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수년에 걸쳐 철저하게 정보를 수집하며 현실적인 계획과 충분한 자금을 마련한다면 해외에서의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도 결코 불가능한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드린 조언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은퇴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는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거나 실제 해외살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